어머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회장님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며느리 서윤아의 차가운 목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날은 제 아들 민수가 국내 최대 건설사 회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어요. 오랜 세월 뒤에서 묵묵히 키워온 회사가 드디어 3세대로 넘어가는 순간이었죠. 저는 손녀 하은이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게 매달려 웃고 있었는데 유나가 갑자기 하은이를 낚아채듯 빼앗아 갔어요. 하은아, 할머니한테 가지 마. 옷 버려.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도끼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해서 아들을 찾았습니다. 민수는 저 멀리서 귀빈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었어요. 제 눈빛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렸다가 이내 다시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아들이, 제가 40년을 피땀 흘려 키운 내 아들이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쪽 VIP룸에서 좀 쉬세요. 여기는 언론도 있고 사진도 찍히니까요. 유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마치 짐을 옮기듯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도착한 곳은 VIP룸이 아니었어요. 비상계단이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비상등만 깜빡이는 을씨년스러운 공간이었죠. 취임식 끝날 때까지 여기 계세요. 밖에 나오시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좁은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어요. 밖에서는 축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박수 소리, 환호성,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 그 화려한 소리들이 이 차갑고 어두운 계단과 대조를 이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모르는 게 하나 있었어요. 제가 이 회사 지분 73%를 가진 실소유주라는 거요. 제 손에 있는 낡은 휴대폰 하나면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다는 거요.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거든요. 제가 28살 때였어요. 그때 남편 강일호를 만났습니다. 중매로 만난 자리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별로였습니다. 키도 크지 않았고 얼굴도 그리 잘생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저는 건설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어요. 그의 말에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1957년이었거든요. 폐허 속에서 무슨 건설업이냐고 물었죠. 폐허이기 때문에 기회입니다. 지금 이 나라는 모든 걸 다시 지어야 해요. 도로, 다리, 건물. 제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하객도 20명 정도였고 피로연 대신 국수 한 그릇씩 나눠 먹었습니다. 신혼집은 단칸방이었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사장으로 갔고 저는 5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어요. 밥 한 공기, 김치, 그리고 삶은 계란 2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보, 오늘은 계란이 3개네. 남편이 도시락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신 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당신은요? 당신 계란은요? 저는 괜찮아요. 어제 미역국 먹었어요. 사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도 거르고 있었어요. 계란값을 아끼려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작은 일을 하나씩 따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담 쌓기, 그 다음엔 단층집 짓기, 점점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큰 계약을 따냈다며 집에 뛰어들어왔어요. 여보, 여보, 우리 해냈어. 5층짜리 건물 공사야. 남편이 저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이제 우리도 사무실을 낼 수 있어. 직원도 고용하고. 그날 밤 우리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반병도 안 되는 소주였지만 취했어요. 희망에 취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6개월 뒤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부인 간암입니다. 말기예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겨우 35이었어요. 저는 32이었고 뱃속에는 민수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병상에 누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모릅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나을 거예요. 회사는 당신이 키워줘. 민수를 위해서 당신이 키울 거예요. 당신이. 하지만 남편은 2달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빈 장례식장에 저 혼자 남았어요. 뱃속의 민수가 발로 찼습니다.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다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빠의 꿈도 엄마가 이뤄줄게. 남편이 떠나고 일주일 뒤 거래처 사장들이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죄송하지만 계약을 취소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공사는 절반이나 진행됐는데요. 아무래도 사장님이 안 계시니 믿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혼자라는 이유로 무시당하고 있었어요. 제가 해내겠습니다. 기한 내에 완공하겠습니다. 사모님이 뭘 아십니까? 건설이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물론 모릅니다. 하지만 배우겠습니다. 제 남편이 남긴 도면과 장부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처 사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다른 사장들도 하나둘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무실에 앉아 장부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사장님, 문이 열리고 현장 감독 박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한 지 5년 된 사람이었어요. 박 대리님, 우리 이 공사 끝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어렵습니다. 자재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모자라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우리는 끝이에요. 저는 다음 날부터 현장에 나갔습니다. 임신 7개월의 몸으로요. 인부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아줌마가 뭘 안다고. 여자가 현장에 뭐하러 왔대?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현장을 돌아다니며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저녁이면 사무실로 돌아와 도면을 공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변화가 생겼어요. 인부들이 하나둘 제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네, 당연하죠. 몸은 괜찮으세요? 배도 많이 불렀는데. 괜찮아요. 다들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달째, 드디어 첫 건물이 완공됐습니다. 예정보다 일주일 빨랐어요. 건물주가 현장을 돌아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사모님이 하신 겁니까? 네, 직원들이 도와줬습니다. 품질이 예전보다 더 좋은데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 남편의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정성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첫 건물 완공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진통이 시작됐어요. 으윽, 배가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대리가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사모님, 힘내세요. 괜찮아요. 으윽, 12시간의 진통 끝에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들이었어요. 아가씨,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에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 품에 안겨줬습니다. 민수가 눈을 떴어요. 남편과 닮은 눈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꼭 지켜줄게. 아빠 대신 엄마가 키워줄게. 그날부터 저는 아기를 업고 현장에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지만 듣지 않았어요. 사모님, 아기가 다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제가 조심하면 돼요. 낮에는 현장을 돌고 밤에는 아기를 재우고 장부를 정리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3시간도 못 잤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계약도 하나둘 늘어났습니다. 민수가 5살이 되던 해 회사는 큰 계약을 따냈습니다. 20층짜리 아파트 건설이었어요.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박 대리가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대리가 아니라 이사가 된 그였어요. 박 이사님 덕분입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금이 부족했어요. 사장님, 자재비가 5억이 더 필요합니다. 5억이요? 네, 시멘트 값이 급등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은행 대출도 이미 한계였어요. 그때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 친정집이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팔아야 하나. 밤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땅을 팔았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너한테 물려줄 재산을 팔아야 해. 하지만 민수는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크면 더 큰 땅 사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렇게 착한 아들을 뒀으니 제가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1년 반 만에 아파트가 완공됐어요. 사장님, 입주율이 98%입니다. 정말요? 네. 품질이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남편의 꿈을 이뤄가고 있었어요. 그 후 10년 동안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연매출도 1,000억을 넘어섰어요. 민수는 훌륭하게 자라났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착했어요. 엄마, 저 나중에 엄마 회사 물려받을 거예요. 그래, 민수가 물려받아야지. 엄마처럼 멋진 사장이 될 거예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민수가 20살이 되던 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건축과였어요. 엄마, 저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회사에 도움이 될게요. 그래, 우리 민수 화이팅. 하지만 대학 2학년 때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도 짙게 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는 서윤아입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 유나는 미술사를 전공하고 있어요. 프랑스 유학도 다녀왔대요. 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랑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교수십니다. 유나가 도도하게 대답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첫 만남부터 뭔가 불편했어요. 말투, 태도, 눈빛, 모든 게 거슬렸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좋아하니 참았어요. 아들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 후로 유나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올 때마다 명품을 걸치고 왔어요. 어머님, 이번에 프랑스 다녀왔는데 선물 사왔어요. 유나가 에르메스 스카프를 건넸습니다. 저는 당황했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괜찮아요. 어머님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무를 다하는 것 같았어요. 6개월 후 민수가 결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 유나랑 결혼할래요. 민수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저 확신해요. 하지만 엄마, 제 결정을 믿어주세요. 저는 아들의 눈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그렇게 결혼이 결정됐습니다. 결혼식은 성대했어요. 하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유나 부모님이 주도했어요. 사장님, 이렇게 작은 예식장은 곤란합니다. 우리 딸이 자란 환경이 있잖아요. 유나 어머니가 불평했습니다. 저는 참고 더 큰 호텔로 변경했어요. 사장님, 하객 명단 좀 보여주세요. 우리 쪽에서 정리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아이고, 바쁘실 텐데.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유나 어머니가 명단을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보니 제 친구들 이름이 반이나 빠져 있었어요. 이게 무슨... 하지만 이미 청첩장은 발송된 뒤였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오늘 하루만 지나면 되니까요. 결혼식 날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주례 말씀 중에 유나 아버지가 제게 다가왔어요. 사장님, 신혼집은 준비하셨죠? 네, 준비했습니다. 어디요? 강남의 아파트를. 평수는요? 50평입니다. 유나 아버지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50평이요? 그게 뭡니까? 최소 80평은 돼야죠. 하지만 우리 딸이 어떻게 자란 줄 아세요? 부족하면 저희가 보태드릴게요. 그 정도는 하셔야 체면이 서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재는 거였어요. 피로 연장에서는 더 큰 모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축의금 좀 확인하세요. 박 이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열어보니 제 친구들이 낸 축의금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유나 씨 쪽에서 받지 말라고 했답니다. 격이 안 맞는다고.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제 친구들을 무시하다니. 하지만 민수가 행복해 보여서 참았습니다.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니까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님, 저희 집 좀 다녀와도 될까요? 유나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물었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일주일 정도 있다 올게요. 일주일이 한 달이 됐어요. 그러다 두 달, 세 달. 결국 6개월을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민수가 퇴근하면 유난의 집으로 가는 거였어요. 저는 홀로 큰 집에 남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민수야, 이번 주말에는 집에 오니? 엄마, 미안. 유나 부모님 생신이라.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결혼인가 싶었어요. 1년 후 유나가 임신했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손주를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요. 유나야, 축하해. 몸조리 잘해야 해. 네, 어머님. 하지만 유나는 친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님, 저희 엄마가 봐주시겠대요. 내가 봐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엄마가 편하대요. 저는 또 참았습니다. 산모가 편한 게 제일이니까요. 손녀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저는 병원에 달려갔어요. 민수야, 우리 손주 어디 있니? 엄마, 유나가 아직 피곤해해서. 그래도 얼굴은 봐야지. 나중에 봐. 지금은 면회 안 돼. 하지만 유나 부모님은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아기를 안고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결국 하은이를 처음 본 건 100일 때였습니다. 그것도 100일 잔치장에서요. 할머니, 하은이가 제게 손을 뻗었어요. 저는 얼른 안아주려 했습니다. 하은아, 이리 와. 할머니 옷 버려. 유나가 아이를 낚아챘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였습니다. 유나야, 그래도. 어머님, 하은이가 낯을 가려요. 100일 된 아기가 무슨 낯을. 어머님이 자주 안 보셔서 그래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못 본 게 아니라 보여주지 않았잖아요. 돌잔치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제 자리가 구석에 있었어요. 민수야, 엄마 자리가 왜 여기니? 엄마, 미안. 유나가 자리 배치를. 난 주인이잖아. 주인인데. 엄마, 오늘 하루만 참아줘. 응? 저는 그날도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가고 있었어요. 하은이가 3살이 되자 유나의 태도는 더 대놓고 변했습니다. 어머님, 하은이 교육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도 할머니가 조금은. 어머님 방식은 옛날 방식이잖아요. 요즘은 달라요. 내가 민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때랑 지금이 다르죠. 하은이는 영재 교육을 받아야 해요. 영재 교육이라니. 겨우 3살인 아이한테요. 어느 날 하은이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할머니, 나 학원 가기 싫어. 왜? 무슨 일 있니? 매일매일 학원만 가. 친구랑 놀고 싶어? 그래. 할머니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안 돼. 엄마가 혼낼 거야. 아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유나에게 전화했습니다. 유나야, 하은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머님이 뭘 아세요? 요즘 애들 다 이렇게 키워요. 그래도 너무 어린데.
어머님, 제 교육 방침에 간섭하지 마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며칠 후, 하은이가 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유나 몰래요. 할머니, 나 여기서 자도 돼? 그래, 우리 하은이. 오늘은 할머니랑 자자.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면서 머리를 쓰다듬어 줬어요. 아이가 제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나 할머니가 제일 좋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렇게 예쁜 손주인데 왜 자주 못 보게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님, 하은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 어제 놀러 왔다가 제가 허락도 안 했는데 왜 데려가신 거예요? 데려간 게 아니라 하은이가 당장 데려다 주세요. 오늘 영어 학원 있어요. 일요일인데 무슨 학원? 빨리요. 저는 하은이를 데려다 줬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할머니, 나 안 가. 할머니랑 있을래. 하은아, 미안해.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오자. 싫어. 엄만 아빠. 할머니 좋아. 유나가 아이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현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하은이가 5살이 되던 해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세요. 유나가 느닷없이 말했어요. 명절 때 모인 자리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어머님 나이가 이제 70이잖아요. 이제 쉬셔야죠. 내가 왜 물러나야 해? 내 회사인데. 명목상 회장이시지만 실질적으론 민수가 다 하잖아요. 이제 공식적으로 넘기세요. 저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민수야, 너도 이렇게 생각하니? 엄마, 유나 말도 일리가 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고 있었어요. 좋아. 내가 물러날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하은이를 자주 보게 해줘. 그리고 교육도 너무 무리하지 마. 그건 안 돼요. 교육은 저희 방침이에요. 그럼 난 못 물러나. 어머님, 유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그때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 한 번만. 민수야, 너까지. 엄마가 물러나야 회사가 발전해요. 엄마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구식이라는 말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그 구식 방식으로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는데요. 결국 저는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습니다. 실권은 다 민수한테 넘어갔어요. 처음에는 별일 없었습니다. 민수가 잘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1년 후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회장님, 회사에서 이상한 거래가 있었대요. 박 이사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거래?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자금이 빠져나갔대요. 금액이 100억입니다. 뭐라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00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승인했어? 사모님. 아니, 유나 씨가 승인했답니다. 유나가 무슨 권한으로? 부회장 명의로 승인했어요. 민수 회장님이 출장 중일 때였대요. 저는 즉시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100억이 빠져나간 거 알아? 엄마, 그건 유나가 승인했다며? 무슨 일이야? 투자예요, 엄마. 유나가 좋은 기회를 찾았대요. 무슨 투자? 해외 부동산이요.
수익률이 좋대요.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보냈다며? 그게 절세 방법이래요. 합법적이에요.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뭔가 잘못된 느낌이었어요. 2개월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박 이사가 급히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야? 그 해외 부동산 회사가 사기였어요. 회사가 증발했대요. 뭐라고? 100억이 날아갔어요. 돌려받을 방법이 없대요. 저는 즉시 회사로 달려갔습니다. 민수가 사무실에 있었어요.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100억이 날아갔어. 어떻게 된 거야? 유나가 속았어요. 그 회사가 사기였대요. 유나가 속았다고?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100억을 보냈어? 엄마, 유나도 몰랐어요. 이게 다 며느리 때문이야. 내가 반대했잖아. 그때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안 돼? 당신이 회사 돈 날린 거 아니야? 실수였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피해자? 당신이 승인했잖아. 어머님, 목소리 낮추세요. 직원들 다 들어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민수야, 너까지. 엄마는 이제 명예회장이잖아요. 경영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한테 간섭하지 말래요.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했어요. 밤이 되자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낮에 미안했어요. 됐어. 들어가. 엄마, 사실은. 민수가 입을 열었다 닫았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야? 아니에요. 그냥, 엄마, 건강 챙기세요. 민수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다음 날 박 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이사님, 회사 상황 좀 알아봐 주세요. 뭔가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박 이사가 충격적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유나 씨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있어요. 뭐라고? 100억만이 아니에요. 지난 3년간 총 300억이 빠져나갔어요. 300억?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0억이면 회사가 위험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어디로 빠져나갔어? 유나 씨 명의 페이퍼 컴퍼니로요. 스위스 은행 계좌입니다. 민수는 알아?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면 모른 척하고 있거나.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갉아먹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다음 날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유나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 엄마, 무슨 소리예요? 300억이 빠져나갔어. 유나 계좌로. 그럴 리 없어요. 유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 박 이사가 확인했어. 엄마가 유나를 싫어하니까 그런 거죠. 저는 믿어요. 민수야. 엄마, 더 이상 유나 욕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저 엄마 안 볼 거예요. 민수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 아들이 며느리한테 완전히 세뇌당한 거였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유나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얘기?
회장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이미 물러났잖아. 명예회장인데 더 뭘 내려놓아? 명예회장직도요. 완전히 은퇴하세요. 무슨 소리야? 내 회사인데? 어머님, 이제 나이도 많으시잖아요. 치매 기운도 있으시고. 치매? 내가 언제? 요즘 자주 깜빡하신대요. 직원들이 걱정해요. 그런 적 없어. 어머님, 진짜 모르세요? 지난주에도 회의 시간 깜빡하셨잖아요. 사실이었습니다. 한 번 깜빡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치매는 아니잖아요. 그건 한 번 실수했을 뿐이야.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어요. 뭘 결정했어? 어머님을 요양시설에 모시기로요. 뭐라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시설이라니요. 저는 멀쩡해. 왜 요양시설에 가야 해? 어머님을 위해서예요. 거기 가시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난 안 가. 어머님, 선택권이 없으세요. 이미 민수도 동의했어요. 민수가? 민수가 동의했다고? 네, 어제 서명 받았어요. 유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민수의 서명이 있었어요. 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좋은 곳이에요. 1인실이고 간호사도 24시간 있어요. 난 안 가. 절대 안 가. 어머님, 유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어머님이 안 가시면 저희가 강제로라도 모실 거예요. 법적으로 가능해요. 무슨 소리야? 치매 진단서가 있어요. 의사가 발급해줬어요. 내가 언제 진단받았어? 어머님 모르는 사이예요. 합법적으로 받았어요.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계획된 거였어요. 당신들이, 어머님 3일 드릴게요. 3일 안에 짐 싸세요. 안 그러면 강제로 모실 거예요. 유나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40년을 피땀 흘려 키운 회사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민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유나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어. 엄마, 그만해요. 엄마는 이제 치매가 있어요. 무슨 소리야? 나 멀쩡해. 엄마, 병원 가봤어요. 의사가 초기 치매래요. 그건 유나가 조작한 거야. 엄마, 제발. 이제 그만 쉬세요. 저도 힘들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폰을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내 아들이 절 믿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말만 믿고 있었어요. 3일째 되는 날 큰 승합차가 집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 갈 시간이에요. 유나와 간호사 2명이 들어왔어요. 난 안 가. 어머님 어렵게 하지 마세요. 간호사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버둥거렸어요. 나라고. 하지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었습니다. 억지로 차에 태워졌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제 집이 점점 멀어졌어요. 40년을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은 집이었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요양시설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넓었어요. 하지만 감옥 같았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편히 지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 올게요. 유나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거짓이 보였어요. 민수는? 민수는 언제 와? 바빠요. 나중에 올 거예요. 유나가 가버렸습니다. 저는 1인실에 혼자 남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유나가 몰래 숨겨둔 겁니다. 저는 박 이사에게 전화했습니다. 박 이사님, 저예요. 회장님, 어디 계세요? 요양시설이에요. 박 이사님,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유나의 범죄 증거를 모아주세요. 그리고 비밀리에 감사를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꼭 도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비였어요. 요양시설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침 6시에 깨워서 약을 먹였습니다. 필요 없는 약들이었어요. 할머니, 약 드세요. 난 아프지 않아. 왜 약을 먹어야 해? 치매 약이에요. 드셔야 해요. 난 치매 아니야. 하지만 강제로 먹였어요. 약을 먹으면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을 몰래 뱉어냈어요. 휴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는 오지 않았어요. 유나도 오지 않았습니다. 2주째 박 이사가 면회를 왔습니다. 회장님, 증거를 모았어요. 박 이사가 작은 USB를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유나 씨의 모든 거래 내역이에요. 300억이 스위스 계좌로 빠져나간 증거예요. 정말요? 네, 그리고 이혼 서류도 발견했어요. 이혼 서류? 유나 씨가 민수 회장님과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래요. 재산 분할 받고 떠날 계획이에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시 그 여자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박 이사님, 변호사를 불러주세요. 제일 유능한 변호사로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3일 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50대 여자였어요. 회장님, 증거를 받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 고발 가능해요. 정말요? 네, 횡령, 배임, 문서 위조. 최소 10년은 감옥 갈 겁니다. 민수는요? 민수도 연루돼요? 아들분은 피해자예요. 속은 거죠. 처벌받지 않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고소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날 검찰에 고소장이 제출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유나가 소환됐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유나가 검찰청에 들어가는 모습이요. 대한건설 서유나 부회장 횡령 혐의로 검찰 소환. 화면 속 유나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가 구속됐습니다. 서유나 부회장 300억 횡령 혐의로 구속. 뉴스가 온통 이 소식으로 도배됐어요.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드디어 정의가 승리한 겁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찾아왔습니다.
3주 만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눈은 충혈돼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어요. 며칠을 안 씻은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민수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아들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괜찮아. 우리 민수. 이제 괜찮아. 엄마. 유나가 저를 속였어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대요. 알아. 엄마가 다 알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민수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저 안아주기만 했어요. 아들이 겪은 배신이 얼마나 큰지 알았거든요.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가 있잖아. 회사는요? 회사도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직 안 망했어.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우면 돼. 그날 밤 저는 요양시설을 나왔습니다. 민수가 데려갔어요.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이제는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누구도 저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는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40일만이었어요. 회장님,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직원도 있었어요. 회장님, 돌아오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이 계셔야 회사가 돌아가요. 저는 직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제가 한동안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니에요, 회장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웁시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회장실로 걸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40일간 비어 있었던 흔적이었죠.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회장님, 회사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 이사가 들어왔습니다. 두꺼운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현재 회사 부채가 500억입니다. 유나 씨가 빼돌린 300억 때문에 자금 상황이 악화됐어요. 은행 대출은요? 한도가 다 찼습니다. 더 이상 대출이 안 돼요. 프로젝트 상황은요? 세 개 프로젝트가 중단됐어요. 자금이 없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상황이었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3개월 내에 자금을 확보 못하면 부도날 수도 있어요. 알아요. 그래서 제가 왔잖아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회사 지분 구조를 살펴봤어요. 제 개인 재산을 담보로 대출받겠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사를 살려야 직원들도 살아요. 저는 즉시 은행과 접촉했습니다. 개인 재산 200억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회장님, 이러시면 안 돼요. 회사가 망하면 회장님도 파산하세요. 괜찮아요. 회사는 안 망해요. 제가 지킬 거예요. 자금을 확보한 저는 즉시 프로젝트를 재개했습니다. 박 이사님, 중단됐던 프로젝트 다시 시작해요. 그리고 직원들 월급 밀린 거 다 줘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중단됐던 프로젝트 중 하나가 조기 완공됐어요. 회장님, 분당 프로젝트 완공했습니다.
정말요? 네. 건물주가 너무 만족해 하세요. 추가 프로젝트도 의뢰하고 싶대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회사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났어요. 회장님, 스위스 은행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연락? 유나 씨 계좌가 동결됐대요. 그리고 돈을 회수할 수 있대요. 정말요? 네. 300억 중 250억을 돌려받을 수 있대요. 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하늘이 도와주고 계신 거였어요. 250억이 돌아오자 회사는 완전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부채를 갚고 새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3개월 후 회사는 예전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직원들도 활기를 되찾았어요. 회장님,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30% 증가했어요. 정말요? 네. 회장님이 돌아오신 후로 모든 게 좋아졌어요. 저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너스 2달치 지급하겠습니다. 와, 직원들이 환호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그 열정이 되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나의 재판이 남아 있었어요. 6개월 후 유나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 방청석 맨 앞에 앉았어요. 민수도 옆에 있었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십시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들어왔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어요.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어요. 유나가 저를 봤습니다. 눈에서 도끼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마주봤어요. 피고인 서유나 횡령 300억, 배임,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검사가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3년간 계획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요양시설에 강제로 보내고 회사를 장악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유나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예요. 무슨 피해자입니까? 시어머니가 저를 못살게 굴었어요. 매일 간섭하고 무시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피고인 보호자,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말했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저는 당신을 못살게 군 적 없어요. 오히려 당신이 저를 괴롭혔잖아요. 어머님이 저를 내 손주도 못 보게 하고 회사에서 쫓아냈잖아요. 재판장님, 피고인 보호자를 퇴정시켜 주십시오. 유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보호자, 한 번만 더 소리 지르시면 퇴정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재판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됐어요. 은행 거래 내역, 이메일, 녹음 파일. 모든 증거가 유나의 범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습니다. 징역 12년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말했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재판은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 첫 재판이 끝났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오면서 유나를 봤어요. 유나가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증오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었으니까요.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피고인 서유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10년, 벌금 300억을 선고합니다. 재판장이 선고했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법정 경찰이 그녀를 끌고 나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기쁘기도 했지만 씁쓸하기도 했어요. 한때는 며느리였던 사람인데 이렇게 끝나다니요. 법정을 나오니 봄 햇살이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끝났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괜찮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앞으로를 생각해야지.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유나의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안정을 찾았어요. 새로운 프로젝트도 5개나 진행 중이었습니다. 민수는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 계약서 검토 좀 해주세요. 그래, 보자. 저는 서류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문제가 없었어요. 좋아. 진행해. 감사합니다, 엄마. 민수가 허리를 숙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어느 날 민수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다시 결혼하고 싶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은 아니고요. 몇 년 후에요. 좋은 사람 만나면요. 그래, 그렇게 해. 이번엔 신중하게 골라야 해. 네, 엄마. 이번엔 엄마 말 들을게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하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유나가 감옥에 간 후 하은이는 유나 부모님이 키우고 있었어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은이를 만났습니다. 할머니, 하은이가 저를 보고 달려왔어요. 이제 8살이 됐습니다. 우리 하은이 많이 컸네. 응, 할머니, 나 이제 학원 3개만 다녀. 그래, 줄었구나. 응, 외할아버지가 너무 많다고 하셨어. 그래서 줄였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아이가 여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나중에 할머니처럼 사장 될 거야. 그래, 왜? 할머니가 멋있어. 나쁜 사람들 혼내주잖아. 저는 하은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하은이 착하게 자라렴. 할머니가 지켜볼게. 응. 그날 저녁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회사도 지켰고 아들도 되찾았어요. 소주를 한 잔 따라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와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달이 떠올랐습니다. 둥근 보름달이었어요. 저는 그 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높은 곳에 올랐다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몸소 증명했어요. 그로부터 2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75이 됐어요. 여전히 회사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민수가 대부분의 일을 처리해요. 저는 중요한 결정만 내립니다. 엄마, 오늘 중국 바이어가 와요. 그래, 내가 배석할까? 아니에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엄마는 쉬세요. 그래, 잘 부탁해. 민수는 이제 훌륭한 경영자가 됐어요. 자신감도 생겼고 판단력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겸손해졌어요. 직원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존중합니다. 회장님, 민수 사장님 정말 달라졌어요. 박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제는 부사장이 됐어요. 그래요. 고생해서 배운 거죠. 유나 씨 사건이 독이 됐다가 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요.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민수가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평범하게 생겼지만 눈이 맑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저는 이지연이라고 해요. 그래요. 무슨 일 하세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이요?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민수가 수줍게 웃었어요. 엄마, 지연이는 하은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하은이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저는 지연을 자세히 봤습니다. 명품을 걸친 유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수수한 원피스에 가방도 평범했습니다. 화장도 옅게 했어요. 회장님, 저는 민수 씨가 좋아요. 하은이도 좋아하고요. 하은이를? 네, 하은이 엄마가 없잖아요. 제가 엄마 역할 해주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지연 씨, 우리 민수 좀 잘 부탁해요. 네, 회장님. 최선을 다할게요. 6개월 후 민수와 지연이 결혼했습니다. 이번 결혼식은 소박했어요. 하객도 100명 정도였고 장소도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진심이 가득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새 엄마 생겼어. 하은이가 뛰어왔어요. 지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하은이 이제 엄마 생겼네. 응, 지연 엄마 너무 좋아. 저는 지연을 봤습니다. 지연이 하은이를 다정하게 안아주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괜찮겠구나.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재혼했어요. 이번엔 좋은 사람 만났어요. 소주를 한 잔 따랐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안심해도 될 것 같아요. 민수가 제대로 정신 차렸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현재 저는 여전히 회사에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주 3일만 출근합니다. 나머지는 하은이와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들을 만나요. 정희야, 요즘 어떻게 지내? 친구 정희를 만났습니다. 60년 지기 친구예요. 그냥 그렇지 뭐. 넌? 나도 그냥. 근데 민수가 재혼했어. 진짜? 잘 됐네. 이번엔 좋은 사람이야? 응,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착해. 다행이다. 너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도 다 지나갔어. 이제는 괜찮아. 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 있구나. 저는 처음으로 진짜 평화를 느꼈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70년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고 회사를 일구고 그리고 며느리한테 배신당하고 쫓겨났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섰어요. 왜냐하면 포기하는 순간 정말 끝이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길어요. 오늘 밑바닥이어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가족이라고 무조건 믿지 마세요. 사람을 제대로 보세요. 행동을 보고 판단하세요. 셋째,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존심, 명예, 신념. 그것들을 지키세요. 넷째,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저는 70의 회사를 되찾았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섯째, 증거를 남기세요. 말로만 하면 소용없어요. 증거가 있어야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이제 편안해졌어요. 회사도 안정됐고 아들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났어요. 손녀도 잘 자라고 있고요. 하지만 가끔 생각해요. 유나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욕심이 그녀를 나쁘게 만든 걸까?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돈과 권력에 눈이 멀면 사람은 괴물이 된다는 거요. 유나가 그랬어요. 처음엔 그저 평범한 여자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큰 회사, 큰 돈을 보고 욕심이 생긴 거죠. 그리고 그 욕심이 그녀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욕심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산책을 해요. 집 근처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그러면서 생각해요. 제 인생이 어땠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10년? 20년? 하지만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요. 손녀를 자주 보고, 민수가 회사 잘 꾸려가는 걸 지켜보고, 그리고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여러분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요. 포기하지 마세요. 끝이 아니에요. 제가 70대에 회사를 되찾았잖아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의지가 중요해요. 저는 매일 남편 영정 앞에 앉아요. 그리고 말해요. 여보,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보냈어요. 감사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남편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저처럼요.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이거예요. 인생은 마라톤이에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걸으면 돼요. 저는 여러 번 넘어졌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 회사에서 쫓겨났을 때. 하지만 매번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를 믿어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모든 분들께 응원을 보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싸우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